서울 강남의 심장부 화려한 불빛과 명품 브랜드가 거리를 수놓는 곳에 레스토랑 엘리시안이 자리하고 있었다. 최고급 프렌치 요리와 철저한 서비스로 명성이 자자한 이곳은 대한민국의 정재계 인사들과 셀러브리티들의 비밀스러운 아지트와도 같은 곳이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값비싼 외제차들이 차례로 레스토랑 앞에 멈춰섰고 그 안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치가 흘렀다. 바로 그때 그 화려한 행렬 속으로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섞여들었다. 강설인이었다. 그녀는 수수한 베이지색 면바지에 흰색 셔츠, 그리고 굽이 거의 없는 단화를 신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깨끗했지만 엘리시안의 호화로운 분위기 속에서는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다. 손에는 흔한 명품백 대신 낡은 에코백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가 육중한 참나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하던 지배인의 눈에 순간적인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예약하셨습니까, 손님? 지배인은 노골적인 경멸을 감추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물었다. 그의 시선은 설인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으며 그녀의 가치를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다. 아마도 길을 잘못 들었거나 이 레스토랑의 격을 모르는 사람일 거라 지레짐작했다. 아니요, 예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리가 있을까요? 설인은 그의 무례한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의 신경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지배인은 잠시 망설였다. 평소 같았으면 자리가 없다는 말로 돌려보냈겠지만 그녀의 태연한 태도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결국 지배인은 마지못해 그녀를 안쪽으로 안내했다. 그가 안내한 자리는 레스토랑의 가장 구석 주방 입구가 가까워 식기 다그락거리는 소리와 직원들의 분주한 발소리가 고스란히 들리는 곳이었다. 좋은 자리는 모두 예약되었다는 형식적인 변명과 함께였다. 설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받았다. 그녀는 메뉴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훑어보았다. 값비싼 코스 요리와 희귀한 와인 리스트를 보는 그녀의 눈빛은 감탄이나 동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회계사가 장부를 검토하고 감정사가 보석을 감별하는 듯한 날카롭고 분석적인 시선이었다. 그녀는 웨이터를 불러 가장 기본적인 샐러드와 오늘의 수프,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했다. 그게 전부이십니까? 젊은 웨이터는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고 되물었다. 엘리시안에서 이렇게 단출하게 주문하는 손님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설인의 간결한 대답에 웨이터는 멋쩍게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향했다. 그가 사라지자 설인은 다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테이블 위에 식기 세팅 벽에 걸린 그림 천장의 조명 디자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귀를 기울였다. 다른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손님들의 대화 소리 배경으로 흐르는 클래식 음악의 볼륨,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주방의 소음까지. 그녀는 이 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해체하고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식사가 아니었다. 유령이라 불리는 그녀의 직업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투자한 혹은 투자를 고려 중인 기업의 최전선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비밀 감사관이자 전략 컨설턴트였다. 서류상의 보고서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지만 현장의 공기와 사람들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녀의 지론이었다. 최근 엘리시안 강남 지점에 대한 몇 가지 불미스러운 보고가 그녀의 귀에 들어왔고 오늘 그녀는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그때였다. 레스토랑 안이 조금 소란스러워지며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섰다.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 3명이었다. 그들의 옷차림은 최신 유행을 따랐고 손에는 모두 다른 명품백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주변의 시선을 즐기는 듯 높은 목소리로 웃고 떠들며 레스토랑의 조용한 분위기를 깨뜨렸다. 어머, 혜진아, 저기 좀 봐. 무리의 중심에 있는 여자가 설인이 앉은 쪽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의 이름은 오혜진, 이 레스토랑 체인의 강남 지역을 총괄하는
오상무의 외동딸이었다. 아버지의 권세를 등에 업고 그녀는 어디서나 여왕처럼 행동했다. 왜 그래, 유라야. 오혜진이 친구가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에 구석자리에 홀로 앉아있는 설인의 모습이 들어왔다. 오혜진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세상에 저런 차림으로 여길 어떻게 들어왔대. 시골에서 갓 상경했나 봐. 그러게 말이야. 물 흐려지게. 지배인은 뭐 하는 거야. 저런 손님은 미리 좀 거르지 않고. 그들의 대화는 설인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만큼 컸지만 설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막 나온 샐러드를 포크로 천천히 음미할 뿐이었다. 그녀의 무반응은 오히려 오혜진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자신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쾌한데 감히 자신의 조롱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라니. 그들은 설인의 바로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오자 오혜진은 거만한 태도로 주문했다. 제일 비싼 코스로 3개 준비해주고 와인은 샤토마고 1982년산으로 가져와요. 없다고 하진 않겠지. 물론입니다, 오혜진 아가씨. 웨이터는 굽실거리며 주문을 받았다. 오혜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설인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의 초라한 샐러드와 자신의 값비싼 코스 요리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 즐거웠다. 저런 사람은 저 샐러드 하나 시켜놓고 몇 시간을 앉아있을걸. 그래야 본전 뽑는다고 생각할 테니까. 사진이라도 100장 찍어서 SNS에 올려야지. 나 강남 레스토랑 왔다 하고. 친구들의 키득거림에 오혜진의 기분은 더욱 좋아졌다. 그녀는 설인을 계속해서 자극했다. 하지만 설인은 여전히 묵묵히 식사를 계속했다. 그녀의 평온함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와 같아서 오혜진이 던지는 작은 돌멩이들은 그저 작은 파문만을 일으키고 이내 사라져버렸다. 점점 더 화가 치밀어 오른 오혜진은 결국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물이 가득 담긴 유리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설인의 테이블 옆을 지나는 척하며 발을 헛디디는 신용을 했다. 어머! 짧은 비명과 함께 차가운 얼음물이 담긴 유리잔이 그대로 설인의 무릎과 상반신으로 쏟아졌다. 순식간에 그녀의 흰 셔츠는 속이 비칠 정도로 흠뻑 젖었고 차가운 물줄기가 다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정적이 흘렀다. 어머나 죄송해서 어쩌죠. 제가 너무 덤벙댔나 봐요. 오혜진은 조금도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가식적인 사과를 건넸다. 그녀의 친구들은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모두가 설인이 당황하거나 분노하며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공개적인 망신 앞에서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설인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젖은 자신의 옷을 한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냅킨으로 손을 닦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당혹감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차갑고 고요한 침묵만이 흘렀다. 그녀는 젖은 옷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을 무심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오혜진을 마주보았다.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상대를 압도하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오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분명 자신이 갑의 위치에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역전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저 여자의 눈빛은 평범한 시골뜨기의 것이 아니었다. 괜찮으십니까, 손님? 젊은 웨이터가 놀라서 냅킨을 한 뭉치 들고 달려왔다. 그러나 그가 설인에게 닿기도 전에 레스토랑 안쪽에서부터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레스토랑의 총지배인인 김 부장이었다.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우려가 아닌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과도 같은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설인의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분은... 김 부장은 젊은 웨이터를 거칠게 밀치고 설인의 테이블 앞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다음 순간 레스토랑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광경이 펼쳐졌다. 엘리시안의 총책임자이자 콧대 높기로 유명한 김 부장이 그 초라한 행색의 여성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다.
그의 머리는 거의 무릎에 닿을 지경이었다. 레스토랑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배경으로 흐르던 클래식 음악마저 멈춘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김 부장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혜진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녀의 친구들도 웃음을 멈추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왜 이 레스토랑의 총지배인이 저 시골뜨기 여자 앞에서 저렇게까지 비굴하게 사죄하고 있는 것인가? 서리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깊이 숙인 김 부장의 정수리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젖은 셔츠에서 떨어진 물방울 하나가 테이블 위로 툭 하고 떨어지며 그 섬뜩한 정적을 갈랐다. 김 부장이 90도로 숙인 허리를 펴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렸다. 수저를 움직이는 사람도 대화를 나누는 사람도 없었다. 오직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의 중심 강서린과 김 부장에게로 향해 있었다. 오혜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른빛마저 돌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왜라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차 아우성쳤다. 마침내 정적을 깬 것은 강서린이었다. 김 부장님 고개 드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직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김 부장은 마치 명령을 받은 기계처럼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감히 서린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서린은 젖은 옷을 한번 훑어본 뒤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옷이 좀 젖었을 뿐입니다. 소란 피울 일은 아니니 다른 손님들 식사에 방해되지 않게 정리해 주시죠. 그녀의 말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대사처럼 들렸다.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김 부장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근처에 서 있던 웨이터에게 눈짓을 보냈다. 직원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직원은 바닥에 물기를 닦았고 다른 직원은 서린에게 마른 담요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평소의 능숙함과 달리 어색하고 불안정했다.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서린의 차가운 시선은 얼어붙은 듯 서 있는 오혜진에게로 향했다. 서린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지도 비난의 말을 쏟아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물었다. 상무님은 잘 계십니까? 그 한마디에 오혜진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오 상무, 그녀의 아버지. 이 여자는 아버지를 알고 있다. 그것도 아주 잘 아는 사람처럼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의 안부를 물었다. 단순한 허세나 아는 척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나는 네가 누구의 딸인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너에게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듯했다. 오혜진은 평생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각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이름은 그녀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 그 이름 하나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이 오히려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밧줄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의 친구들은 이미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녀와 거리를 두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그들은 이제 오혜진을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피하고 있었다. 서린은 더 이상 오혜진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김 부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조용한 방으로 안내해 주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닌 지시였다. 김 부장은 거의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그가 허둥지둥 앞장서려 할 때 서린이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오혜진 씨도 같이 오시죠. 오혜진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서린의 눈빛이 그녀의 발을 바닥에 못 박아버렸다. 결국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홀린 사람처럼 서린과 김 부장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레스토랑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VIP 룸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남은 손님들은 숨을 죽인 채 지켜볼 뿐이었다. VIP 룸의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김 부장은 차렷 자세로 서서 감히 서린을 쳐다보지 못했고 오혜진은 소파 구석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권력의 역학관계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이 방의 지배자는 명백히 강서린이었다. 서린은 김 부장이 건넨 담요로 젖은 어깨를 감쌌다. 그리고는 테이블 중앙에 놓인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딸깍 하고 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방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제가 누구인지 궁금하시겠죠? 서린이 입을 열었다. 김 부장은 침을 꿀꺽 삼켰다. 저는 본사 전략기획팀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이 지점의 운영 방식에 대해 몇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직접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전략기획팀. 그 이름만으로도 김 부장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본사의 수많은 부서 중에서도 전략기획팀은 회장 직속의 핵심 브레인들이 모인 곳으로 그룹 전체의 면군을 좌우하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다. 그런 곳에서 직접 감사를 나왔다는 것은 이 지점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었다. 일주일 전 서울의 또 다른 곳,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한 오피스 빌딩의 최상층, 강서린은 자신의 미니멀리즘한 사무실에서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충직한 비서이자 파트너인 박지훈이 조용히 들어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팀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엘리시안 강남지점 관련 내부 고발 및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서린은 말없이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빼곡한 숫자들과 그래프 그리고 익명으로 제보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오 상무의 지시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자재를 대량으로 저가 매입 후 사용, 고가의 와인 판매 실적을 위해 직원들에게 압박 재고 와인을 빈티지 조작하여 판매 시도, 협력업체로부터 정기적인 리베이트 수수 정황, 직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 미직금 및 부당 해고. 내용은 하나같이 심각했다. 특히 오 상무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오성진 상무, 그룹 초기 멤버라는 이유로 자기 왕국을 건설했군. 서린이 차갑게 중얼거렸다. 박지훈이 옆에서 덧붙였다. 최근 2년간 강남 지점의 수익률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고객 만족도, 지수와 직원 퇴사율은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오 상무가 비용 절감과 단기 실적 부풀리기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령을 부르신 거겠지. 유령. 그것이 바로 강서린의 진짜 코드네임이었다. 전략기획팀이라는 공식 직함 뒤에 숨겨진 오직 회장과 극소수의 최고위층만이 아는 그녀의 정체였다. 그녀는 그룹 내에 암세포처럼 퍼진 비리나 부정을 도려내는 보이지 않는 메스였다. 그녀가 움직일 때 사람들은 그녀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나무가 뿌리째 뽑혀나가는 것을 목격할 뿐이었다. 오 상무의 그림자를 직접 밟아봐야겠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껴야지. 서류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사람의 눈빛과 공기는 속일 수 없으니까. 그렇게 그녀는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평범한 여성으로 위장하여 엘리시안으로 향했던 것이다. 다시 VIP룸. 서린의 기억이 현재로 돌아왔다. 그녀는 김 부장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물었다. 최근에 납품된 프랑스산 트러플 오일, 장부상의 재고와 실제 창고의 재고에 상당한 차이가 있던데 어떻게 된 일이죠, 김 부장님? 그녀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정확하게 급소를 찔렀다. 김 부장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는 오 상무의 지시로 값싼 중국산 트러플 오일을 납품받고 장부상으로는 고가의 프랑스산을 받은 것처럼 꾸몄던 것이다. 그 차액은 고스란히 오 상무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그것은... 김 부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서린은 그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다. 대답하지 못하시겠다면 제가 대신 말씀드리죠. 오성진 상무의 지시였습니까?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부장님의 자리를 위태롭게 했나요? 가족까지 들먹이며 압박했을 수도 있겠군요. 서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김 부장의 심장에 박혔다. 결국 그는 무너져 내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오 상무님의 지시를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저희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상무 아래에서 벌어진 모든 비리와 부당한 일들을 실토했다. 서리는 그의 고백을 묵묵히 들었다. 그 모습에는 동정심보다는 차가운 분석만이 존재했다. 모든 시선이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 오혜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추악한 일들이 하나씩 밝혀지는 것을 들으며 온몸을 떨고 있었다. 서리는 오혜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혜진 씨. 네. 오늘 당신의 행동은 그저 철없는 아가씨의 미성숙한 장난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이 레스토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는지 모두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군요. 어떤 면에서는 고맙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린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내가 멍청하게 불을 지펴준 덕에 나는 내 일을 더 쉽게 하게 되었다는 의미였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아버지께 전하세요. 본사에서 사람이 왔다고. 곧 정식 감사 통보가 갈 것이니 단단히 준비하고 계시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오혜진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생을 지켜주던 아버지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VIP 룸을 걸어 나갔다. 방 안에는 서린과 김 부장 단둘만이 남았다. 서린은 주저앉아 있는 그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통보를 했다. 내일부터 정식 감사가 시작될 겁니다. 관련된 모든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해두세요. 그리고 당신이 진실만을 말한다면 회장님께 당신을 위한 기회를 달라고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서리는 담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방을 나섰다. 그녀의 젖은 옷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힘이 넘쳤다. 물 한 잔으로 시작된 작은 파문은 이제 오성진 상무라는 거대한 성벽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레스토랑 엘리시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평소의 우아하고 느긋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직원들은 유령처럼 움직이며 눈짓과 조용한 속삭임으로만 소통했다. 어젯밤의 사건에 대한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조롱당하던 시골뜨기 여자, 총지배인의 90도 인사, 그리고 본사에서 온 사람의 등장. 모두가 곧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다. 오전 9시 정각 엘리시안의 육중한 참나무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 강설이는 수수한 행인의 모습이 아닌 날카로운 전문가의 모습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짙은 회색의 비즈니스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그녀의 몸매와 냉철한 분위기를 한껏 돋보이게 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렸고 평온하던 눈빛은 사냥꾼의 날카로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시골뜨기 여자가 아닌 거부할 수 없는 권력의 화신 그 자체였다. 그녀의 곁에는 젊은 남성 박지훈이 함께였다. 그 역시 세련된 정장 차림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얼굴에서는 지성과 유능함이 묻어났다. 그는 서린의 비서이자 오른팔이었고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는 두뇌였다. 안녕하십니까 김 부장이 달려나와 인사하려다 그녀의 직함을 몰라 말끝을 흐렸다. 강서린입니다. 이쪽은 박지훈 비서입니다. 서린이 간결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강남 지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그 VIP룸을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겠습니다. 내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 부장은 그들을 어젯밤에 그 VIP룸으로 안내했다. 방 안에는 이미 커다란 테이블과 화이트보드 그리고 각종 사무용품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의 임시지휘 사령부가 차려진 것이다. 감사는 즉시 시작되었다. 박 비서 지난 2년간의 모든 회계 장부 식자재 공급망 로그 직원 근무 기록 원본을 확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팀장님. 박지훈은 자신의 고성능 노트북을 꺼내 순식간에 레스토랑 내부 서버에 접속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김 부장은 공포와 일말의 희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금괴 보관되어 있던 모든 서류 원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쌓아 올렸다.
서린의 감사 방식은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박지훈이 데이터의 세계에서 비정상적인 패턴과 조작의 흔적을 찾는 동안 그녀는 사람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서류 뒤에 숨겨진 진실은 결국 사람의 입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직원들과의 1:1 면담을 시작했다. 첫 번째 대상은 주방의 부주방장이었다. 40대 후반의 삶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남자였다. 편하게 앉으시죠, 셰프님. 서린의 부드러운 말투에도 부주방장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안해했다. 그는 방어적인 자세로 형식적인 답변만을 늘어놓았다. 서린은 그를 압박하지 않았다. 대신 서류 한 장을 그의 앞에 조용히 내밀었다. 이 공급업체 신선식품 유통 말입니다. 2년 전부터 갑자기 우리 레스토랑과의 거래량이 급증했더군요. 셰프님께서는 이 업체의 식자재 품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주방장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신선식품 유통은 오상무의 처남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서린은 이미 그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품질은 최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서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어젯밤에 주방에서 무작위로 수거한 식자재 몇 가지를 전문기관에 성분 분석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곧 나올 겁니다. 아마 셰프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과학적으로 증명해주겠죠. 성분 분석. 그 단어에 부주방장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죄송합니다. 사실 그 업체 물건은 최악입니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고 원산지를 속인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주방장님이 상무님과 막역한 사이인 그분이 강제로 쓰게 했습니다. 불평하는 날에는 당장 해고될 거라고 협박하면서요. 그의 입에서부터 어두운 진실의 물꼬가 터져 나왔다. 다음 면담 대상은 20대 초반의 젊은 여직원이었다. 그녀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 채 그저 본사 감사팀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겁에 질려 있었다. 서린은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안심시켰다. 긴장할 필요 없어요. 그냥 평소에 일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편하게 이야기해주면 돼요. 혹시 초과 근무를 자주 하나요? 수당은 제대로 받고 있고요. 서린은 오 상무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가장 힘들고 억울했을 법한 부분을 건드렸다. 그 말에 여직원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녀는 하루 14시간에 달하는 살인적인 근무시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 그리고 불만을 제기하는 동료가 어떻게 부당하게 해고되었는지에 대해 털어놓았다. 한 달 전에 제 동기가 손님께 상태가 안 좋은 와인을 추천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가 그날 바로 횡령 누명을 쓰고 쫓겨났어요. 그 와인은 오 상무님이 특별히 지시해서 팔아야 했던 와인이었는데 서린은 그녀의 증언을 하나하나 조용히 기록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성진 상무라는 인물에 대한 그림이 점점 더 선명하고 추악하게 완성되고 있었다. 한편 그 시각 강남의 또 다른 빌딩에 위치한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오성진 상무는 전화를 받고 있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그의 딸 오혜진이었다. 그녀는 울먹이며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다. 웬 미친 여자가 나타나서 아빠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오혜진의 두서없는 말을 다 듣고 난 오 상무는 코웃음을 쳤다. 웬만한 사기꾼이겠지. 본사 전략기획팀 거기가 어떤 곳인데 감히 내 구역에 발을 들여.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다 해결할 테니. 그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곧이어 엘리시안의 주방장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강서린이라는 이름의 감사팀장이 레스토랑을 장악하고 모든 자료를 압수했으며 직원들을 개별 면담하고 있다는 보고였다. 강서린이라는 이름, 그리고 전략기획팀이라는 부서명. 오 상무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본사 내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강서린이라는 인물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상무님 강서린이라는 직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사 기록은 최고 등급의 보안에 막혀 있어 열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회장님과 비서실장 외에는 아무도 그녀의 파일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정보가 없다는 사실이 그 어떤 정보보다도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오 상무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자신이 유령을 건드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패닉에 빠진 그는 즉시 증거인멸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핵심 공범들인 주방장과 신선식품 유통의 사장, 그의 처남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장 관련된 모든 서류를 파기해 컴퓨터 기록도 전부 삭제하고 당분간 잠수타. 그리고 그는 김 부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회유와 협박을 시도했다. 김 부장 자네까지 나를 배신할 텐가? 내 손에 자네 목숨줄이 달려있다는 걸 잊었나? 당장 감사팀 컴퓨터에서 자료들을 빼내와. 하지만 김 부장은 이전의 그가 아니었다. 서린이 던져준 기회라는 동아줄을 잡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절했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감사팀의 지시 없이는 어떤 자료도 외부로 유출하거나 폐기할 수 없습니다. 이 자식이. 오 상무는 전화기를 집어던질 듯 분노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다시 엘리시안의 VIP룸. 서린과 지우는 밤늦도록 자료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들은 오 상무가 구축한 부패의 네트워크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체계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가짜 계산서, 월급만 받아가는 유령 직원들,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빌미로 건설업체에서 받은 리베이트 내역까지 비리의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바로 그때 박지훈이 찾았습니다 하고 외쳤다.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서린에게 보여주었다. 오 상무가 신선식품 유통 측과 나눈 비밀 메시지 기록을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서버에서 삭제되었던 숨겨진 회계 장부를 찾아냈습니다. 오 상무에게 건네진 뇌물의 정확한 액수와 날짜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에는 오성진 상무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검은 돈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었다. 서린은 그 화면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찾았군요, 박비서. 오 상무를 올가맬 결정적인 증거를.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단호했다. 창밖에서는 마치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라도 하듯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천둥이 낮게 울리고 있었다. 오성진 상무의 왕국을 뒤흔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박지훈이 오성진 상무의 비밀 장부를 찾아낸 바로 그 시각, 오 상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와 공포로 몸을 떨고 있었다. 엘리시안에 심어둔 주방장으로부터 모든 상황을 보고받은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비밀 장부의 존재가 발각되었다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왔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그의 20년 철옹성이 한낱 감사팀 직원 하나 때문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오만함은 생존 본능의 자리를 내주었다. 그는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코너에 몰린 짐승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그는 방역을 결심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낡은 격언을 믿기로 한 것이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희생양을 만드는 것이었다. 감사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쓸 사람이 필요했다. 그의 머릿속에 바로 한 사람이 떠올랐다. 강서린에게 모든 것을 실토한 부주방장이었다. 여보세요, 나다. 오 상무는 주방장에게 전화를 걸어 짐승처럼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 배신자놈 부주방장 말이다. 그놈이 개인적인 도박빚 때문에 식자재를 빼돌린 것으로 꾸며 서류 몇 개 조작하고 돈으로 매수한 놈들 몇 명에게 거짓 증언을 시켜. 이 모든 게 그놈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그림을 만들란 말이다. 그는 감사팀이 확보한 증거들을 오염시키고 자신은 부하 직원 관리를 잘못한 무능한 상사일 뿐 비리의 주범이 아니라는 프레임으로 빠져나갈 계획이었다. 두 번째 방역은 여론전이었다. 그는 즉시 거액의 돈을 주고 악명 높은 온라인 마케팅 업체를 고용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엘리시안 강남 지점의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는 수백 개의 가짜 5점짜리 리뷰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인생 최고의 프렌치 레스토랑 서비스도 완벽해요. 분위기 맛 서비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요. 역시 엘리시안.
동시에 그는 연예계 가십을 주로 다루는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정보를 흘렸다. 곧 대기업 F사 출세에 눈먼 젊은 감사팀 직원의 무리한 감사로 내부 갈등 심화라는 제목의 자극적인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는 강서린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야망에 찬 젊은 여성 감사관이 수십 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한 베테랑 임원을 표적 삼아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여론을 조작했다. VIP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박지훈의 얼굴은 굳어졌다. 팀장님, 오 상무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리뷰는 전부 어뷰징 업체 소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명백히 팀장님을 겨냥한 겁니다. 박지훈은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강서린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태블릿 PC에 떠있는 기사와 가짜 리뷰들을 천천히 스크롤해볼 뿐이었다. 그녀는 이전에도 이런 식의 저항을 수없이 겪어왔다. 분노하고 흥분하는 것은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지. 서린이 차갑게 말했다. 오 상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그의 목을 제대로 조르고 있다는 증거야. 초조해진 거지. 그녀는 방어적으로 대응할 생각이 없었다. 대신 오 상무가 던진 미끼를 역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먼저 부주방장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서린은 다시 부주방장을 면담실로 불렀다. 그리고 오 상무 측에서 조작한 거짓 서류들과 그가 모든 죄를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는 증거들을 그의 앞에 보여주었다. 부주방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이럴 수가. 오 상무가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겁니다. 서린이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한 우리가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그러니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오 상무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당신의 가족을 걸고 협박했나요? 그녀의 단호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에 부주방장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오 상무의 수하들이 찾아와 가족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만약 입을 열면 가족들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박지훈은 이 모든 증언을 그에 동의해 비밀리에 녹음했다. 오 상무의 비열한 협박을 증명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였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드립니다. 서린의 약속에 부주방장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다음은 언론 플레이에 대한 대응이었다. 박지훈은 당장 반박 기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서린의 생각은 달랐다. 아니 가만히 놔둬. 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면 감사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박 비서 이 기사를 자세히 봐. 야망에 찬 젊은 여성 감사관. 그들은 여전히 내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어. 그것이 오 상무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는 인물이 회장의 칼 유령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본사의 젊고 의욕 넘치는 직원 하나를 상대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 착각이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었다. 면담을 마치고 VIP 룸으로 돌아온 강서린은 창가에 서서 쏟아지는 가짜 리뷰들과 자신을 비난하는 기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박지훈이 초조한 얼굴로 물었다. 팀장님 정말 이대로 두실 겁니까? 서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전략가의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아니 박 비서,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야. 그녀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오 상무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더 깊이 빠지도록 우리가 뒤에서 살짝 등을 밀어줄 때가 온 거지. 그녀는 이미 오성진 상무의 방역을 그의 심장에 박아 넣을 비수로 만들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박지훈의 초조한 질문에 강서린은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아니 박 비서,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야. 기회라니요. 지금 오 상무는 언론을 이용해서 우리를 마녀 사냥꾼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감사 동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서린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다음 수가 그려지고 있었다. 오 상무는 지금 언론과 여론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 방패를 힘으로 뚫으려고 하겠지. 하지만 우리는 달라. 그 방패 자체를 그의 심장을 찌르는 창으로 만들면 돼. 그녀는 박지훈에게 다가와 그의 노트북을 가리켰다. 오 상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 바로 진실이야. 그는 지금 가짜 리뷰와 거짓 기사라는 허상으로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허상을 깨뜨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짜 칼을 사용해야지. 보이지 않는 칼을. 서린의 계획은 치밀하고도 대담했다. 그녀는 오 상무의 오만함을 역이용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는 절대 미각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박비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돈으로 절대 매수할 수 없는 음식 평론가를 찾아봐요. 날카로운 미각과 잔인할 정도의 정직함으로 유명한 사람, 일명 황금혀라고 불리는 황인철 선생 같은 사람 말이야. 박지훈은 즉시 데이터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황인철 평론가는 기업의 광고나 협찬을 일절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혀와 양심에 따라 평론하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의 칭찬 한마디는 레스토랑을 스타로 만들고 그의 비판 한마디는 레스토랑을 폐업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찾았습니다. 황인철 평론가 현재 미식가의 식탁이라는 블로그를 운영 중이고 팔로워가 50만 명이 넘습니다. 조하, 그에게 익명으로 제보 메일을 보내. 아주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사실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엘리시안 강남점의 스페셜 트러플 파스타는 더 이상 이탈리아 알바산 트러플을 사용하지 않고 가격은 그대로 받으면서 값싼 중국산 인공 트러플 오일로 대체되었습니다. 오일의 향 화합물을 분석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의 제보는 그의 자존심과 호기심을 자극할 거야. 뜬구름 잡는 비방이 아닌 검증 가능한 팩트는 황금혀를 움직이게 할 최고의 미끼였다. 함정의 두 번째 단계는 외부의 칼을 빌리는 것이었다. 서린은 오 상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공식 기관에는 이미 손을 써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녀는 정부 기관을 이용하지 않았다. 대신 박지훈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스위스의 한 민간식품 안전성 검사 기관에 연락을 취했다. 그곳은 다국적 기업들이 내부 감사를 위해 이용하는 곳으로 철저한 기준과 어떤 로비도 통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강남 지역 최고급 레스토랑 몇 군데를 대상으로 한 랜덤 품질 검사를 의뢰하세요. 물론 엘리시안도 포함해서. 의뢰는 우리가 소유한 유령 회사의 이름으로 진행해서 절대 추적당하지 않도록 하고, 이 모든 것은 서린과 그룹의 존재를 철저히 숨긴 채 완전히 독립적인 외부 기관의 활동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오 상무는 자신의 계략이 성공하고 있다고 믿으며 자신감에 차 있었다. 가짜 리뷰 덕분에 레스토랑의 온라인 평점은 고공행진했고, 타블로이드 기사는 감사팀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엘리시안에서 자신의 측근들과 작은 파티를 열며 본사에서 온 애송이 감사관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랑하기에 바빴다. 그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자신의 목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함정이 발동했다. 황인철 평론가가 아무런 예고 없이 엘리시안을 방문했다. 그는 가장 먼저 문제의 트러플 파스타를 주문했다. 파스타가 나오자마자 그는 포크를 들기도 전에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인공적인 부티르산의 향이군. 진짜 트러플의 흙내음과는 거리가 멀어. 그는 심지어 자신이 가져온 작은 휴대용 분석 키트로 오일에 대한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했고 그의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주변의 모든 손님들이 그의 행동을 주목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정장을 입은 외국인 2명과 한국인 통역 1명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스위스 식품안전성 검사기관에서 나온 검사관들이었다. 저희는 SGS 식품안전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귀 레스토랑에 대한 무작위 샘플 채취 및 위생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 상무의 신복인 주방장이 길을 막아서며 저지하려 했지만 그들이 내민 국제 공인 신분증과 서류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막을 수가 없었다. 검사관들은 곧장 주방과 창고로 들어가 식자재 샘플을 채취하기 시작했다. 레스토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다음날 황인철 평론가의 블로그에 이것은 요리가 아니라 사기다라는 제목의 리뷰가 올라왔다. 리뷰는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다. 그는 단순히 맛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이 어떻게 재료를 속이고 고객을 기만했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폭로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위스 연구소의 검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값싼 대체 재료 사용은 물론 일부 식자재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박테리아와 사용이 금지된 인공 보존료까지 검출되었다. 문제는 단순한 재무 비리를 넘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공중보건 스캔들로 비화되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엘리시안 사태를 대서특필했다. 오성진 상무의 얼굴이 TV 화면을 가득 메웠다. 그가 방패로 삼았던 여론은 이제 그를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돌아왔다. VIP룸에서 뉴스를 지켜보던 박지우는 경외감에 찬 눈으로 서린을 바라보았다. 팀장님, 모든 것이 팀장님의 계획대로. 서린은 무표정한 얼굴로 TV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한 곳에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비서실이죠. 강서린입니다. 오성진 상무에 대한 특별감사 최종 보고를 위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주십시오. 모든 증거는 준비되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대회의실. 거대하고 차가운 이 공간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긴 테이블의 상석에는 그룹의 총수인 강 회장이 돌처럼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의 양옆으로는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이사진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반대편 피고석처럼 보이는 자리에 오성진 상무가 앉아 있었다. 며칠 만에 수척해진 그의 얼굴에서는 평소의 오만함 대신 궁지에 몰린 동물의 필사적인 불안감이 엿보였다. 그의 뒤에는 이 모든 사태의 도화선이 된 딸 오혜진이 창백한 얼굴로 떨며 앉아 있었다. 김 부장과 부주방장 역시 증인석에 앉아 다가올 심판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서린이 들어섰다. 그녀의 뒤를 박지훈이 따랐다. 서린은 간결하지만 권위 있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차분한 걸음으로 연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등장은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서린은 강 회장과 눈을 맞추었고 회장은 미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이윽고 그녀의 시선은 오성진 상무에게로 향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이었다. 서린은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싣지 않은 채 회의실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오성진 상무 특별감사에 대한 최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대형 스크린에 나타났다. 박지훈이 능숙하게 노트북을 조작했다. 화면에는 조작된 회계장부와 서버에서 복원된 실제 장부가 나란히 떠올랐다. 오 상무의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검은 돈의 흐름과 유령 직원들의 급여 명세서가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서린은 각 증거 자료가 의미하는 바를 논리적이고 간결하게 설명해 나갔다. 이것은 지난 2년간 오성진 상무가 엘리시안 강남 지점에서 횡령한 금액의 일부입니다. 총액은 거짓말 조작이야. 저건 전부 나를 음해하기 위해 조작된 증거라고. 오 상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하지만 서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화면을 띄웠다. 국내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서명한 감정 보고서였다. 오 상무의 주장이 단박에 힘을 잃었다. 다음은 오 상무의 직권 남용 및 인사비리에 대한 증거입니다. 서린이 증인석을 향해 말했다. 부주방장님 증언대에 서주시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부주방장에게로 쏠렸다. 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섰지만 마이크 앞에 서자 목소리는 놀랍도록 단호했다. 그는 오 상무와 주방장이 어떻게 자신들을 압박하여 저급 식자재를 사용하게 했는지, 그리고 저항하려 하자 어떻게 그의 가족을 빌미로 협박했는지를 상세히 증언했다. 그의 증언을 뒷받침하듯 서린은 그가 고백했던 비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오 상무의 수하가 부주방장을 협박하는 저급하고 폭력적인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오 상무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보랏빛이 되었다. 이어서 김 부장 역시 자신이 받아온 부당한 압력에 대해 증언했다. 이것은 더 이상 내부 비리 문제가 아닙니다. 서린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다. 스크린에는 황금혀 황인철 평론가의 신랄한 리뷰와 스위스 연구소의 충격적인 검사 결과 보고서가 떠올랐다. 기준치를 초과한 박테리아 사용 금지된 보존료. 이사진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것은 우리 그룹의 이름을 믿고 찾아준 고객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그들의 건강을 위협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오성진 상무 한 사람의 탐욕이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브랜드 가치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린은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다. 그녀가 엘리시안을 처음 방문했던 그날 밤의 CCTV 영상이었다. 화면 속에서 오혜진이 서린을 경멸적으로 조롱하며 의도적으로 물을 끼얹는 장면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김 부장의 경악에 찬 반응과 90도 인사까지. 서린은 이 사진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이 작은 오만함이었습니다. 자신의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 삐뚤어진 태도. 그것이 바로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암세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 말에 오혜진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왔는지, 아버지를 어떤 파멸로 이끌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후회가 아닌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공포로 오열하기 시작했다. 오성진 상무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절망적인 눈으로 파멸의 시발점이 된 자신의 딸을 바라볼 뿐이었다. 회의실을 지배하던 무거운 침묵을 깨고 마침내 강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오성진 상무, 더 할 말 있는가? 오 상무는 패배감에 젖어 고개를 가로젓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강 회장은 판결을 내렸다. 오성진 상무를 즉시 모든 보직에서 해임하고 오늘부로 파면한다. 또한 그룹은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다. 그는 이 사진을 둘러보며 물었다. 이에 있는 사람 있나?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무너진 오성진 상무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짐짝처럼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서린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이나 조롱의 빛이 없었다. 그저 차갑고 비인격적인 정의의 마침표만이 찍혀 있을 뿐이었다. 심판의 날이 끝났다. 긴급 이사회가 끝나고 오성진 상무의 파면 소식은 회사 전체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탐욕으로 쌓아 올렸던 그의 왕국은 하룻밤 사이에 먼지처럼 허물어졌다. 오 상무에게 빌부터 비리를 저질렀던 주방장 불량 식자재를 공급하던 그의 처남을 비롯한 모든 공모자들이 즉시 조사 대상에 올랐다. 그들이 구축했던 부패의 네트워크는 단 하루 만에 뿌리째 뽑혔다. 며칠 후 엘리시안 강남 지점, 폭풍이 지나간 레스토랑에는 더 이상 무거운 긴장감 대신 조용한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감돌았다. 강설이는 무서운 감사관이 아닌 차분한 변화의 감독자로서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전 직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부로 김 부장님을 강남 지역을 총괄하는 신임 이사로 임명합니다. 서린의 발표에 직원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마지막 순간 진실의 편에 섰던 그의 용기에 대한 보상이었다. 김 이사는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서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용기 있게 증언해 주신 부주방장님을 엘리시안의 새로운 주방장으로 임명합니다. 서린은 또한 부당하게 해고되었던 모든 직원들을 즉시 복직시키고 밀린 급여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새로운 보상체계가 도입될 것이며 다시는 부당한 압력으로 고통받는 직원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의는 처벌뿐만 아니라 회복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대대적인 내부 정비와 청소를 마친 엘리시안이 조심스럽게 다시 문을 열었다. 강설이는 마지막으로 그곳을 찾았다. 이번에는 진짜 손님으로서였다. 그녀는 처음 방문했을 때와 똑같은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새로운 주방장이 된 이전의 부주방장이 직접 나와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가장 신선하고 정직한 재료로 직접 만들었다며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파스타 한 접시를 그녀 앞에 놓았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어떤 만찬보다도 깊고 진한 맛이 났다. 서린이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이제는 김이사가 된 그가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팀장님 덕분입니다. 팀장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영원히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서린은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스위치를 켠 것뿐입니다. 어둠을 몰아낸 것은 진실을 향한 여러분의 용기였습니다, 김 이사님.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며 직업적인 거리를 유지했다. 서린은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섰다. 서울의 저녁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했다. 레스토랑 앞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다. 운전석에는 박지훈이 앉아 있었다. 서린이 차에 오르자 박지훈이 새로운 태블릿 PC를 건넸다. 화면에는 다음 임무 파일이 떠 있었다. 풀그룹 해외지사 불법 로비자금 조성 의혹. 그녀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도시의 불빛들이 창밖으로 흐릿하게 번져나갔다. 강서린 유령은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처럼 차분하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정의의 칼날이자 조용한 폭풍이었다. 정화가 필요한 다음 그림자를 향해 영원히 움직이는